네, 안녕하세요. 친호입니다. 이번에도 그 박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방을 한번 그려보죠. 간단한 방. 일단 거실로 한번 잡아볼게요. 방하고 가구 하나 넣어놓는 걸로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매트를 깔아야겠죠. 이렇게 1점 투시 모이고 저쪽으로 쭉쭉 모이고, 그리고 X, Y 축 이쪽으로도 이렇게 중심축하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약간 저쪽으로 모이는 선으로 잡을게요. Z축도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많이 직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모이게 주면은 그림이 좀 더 생동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만 주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금 모이게. 약간 차이에요. 약간 차이. 근데 그게 보기에는 나중에 많이 편해요. 그냥 수평으로 주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를 안 대고 하는데 그 버릇이 나쁘게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귀찮고, 원래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게으른데,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고집도 세요. 그리고 저번에 그거 트럭 강의할 때 제가 X 얘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X하고 이 중앙 포인트가 이 면의 중심축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중심축이 있을 때 선을 하나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쭉. 이건 눈대중이에요. 제가 지금 그린 선은. 그런데 이 포인트를 생성을 했어요. 새로. 그래서 이 끝점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이 만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면적의 2배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실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도. 자, 그러면 일단 방을 이만한 공간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다음에 소파를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일단 그러면은 위치를 잡을게요. 사실 스케치업이 빠르긴 빨라요. 핸드 드로잉이 나중에 맛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고. 요만큼 잡을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물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파를 그릴 때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측면을 알고 가시는 게, 미리 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리고 형태가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직선이 아니라 꺾여가지고 이런 형태 소파를 한번 제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높이는 한 이 정도, 끝부분 높이를 이 정도 잡고, 그럼 이쪽으로 연장을 해야죠. 연장을 해서 똑같이 이 포인트 잡고 연결하고 세워주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포인트에서 떴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색깔 칠해 볼게요. 아마 대략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그러니까 전개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잡아줘야겠다. 이 포인트 너무 내려왔네.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은 연상해야죠. 그러면 기본적인 일단 외곽 라인은 나오는 거예요. 소파에 이렇게 팔걸이, 등받이 3인용 되겠다. 이 정도 크기면 이렇게 쭉 되는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닥 쿠션 있는 부분 하나 더 올리고, 이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서 3인용 소파 잡고 쿠션이 되겠죠. 이렇게 이 축선에 맞춰서, 이 축선에 맞춰서 예, 이렇게 소파 하나 나왔어요. 이거를 좀 강조시켜 놓을게요. 먼저 아이고, 팔걸이, 등받이. 나 기본 형태 나오면은 이렇게 조그만 기교는 요 안에서 부리면 재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쿠션 부분은 약간 꿀렁꿀렁하게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조금 하드하게 그리고, 이렇게 한 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주름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못 그렸네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소파 하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 테이블을 놓을게요. 테이블을 빼야겠다. 앞으로 요 정도에서 그릴게요. 여기 겹쳐지니까. 크기를 이렇게 직사각형 이 정도 크기로 잡을게요. 축선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 좀 높게, 조금 높게. 그 다음에 상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요.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끝부분에서 다리 나오는 경우보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축 여기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에서 안에서 나오고 일로 쭉 가서 이어주고, 이렇게 밖에 달아주면 좋고. 테이블 스탠드도 하나 그릴까? 네, 이건 그냥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좀 그림이 좀 차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정면이나 바로 측면이나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이 투시에 맞게 사람 그리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만약에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발이 여기다 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발자국이죠. 발자국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똑같이 박스로 이 축선에 맞춰줘요. 올려주고. 저도 인체는 그렇게 잘 그리는 게 아니라서 한 178 키라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되죠. 이렇게 해서 골반 위치, 몸통, 머리, 고개 숙이고 있는 거, 팔,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저쪽 허벅지, 종아리. 이러면 조금 편해요. 그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기교를 부리면 되니까 조금씩 귀, 얼굴, 그 다음에 목, 팔, 등 약간 숙이고 있으니까 가슴, 그 다음에 골반, 허리에 손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그림자, 맨 처음에 발바닥 그림자 넣었죠? 이렇게 골반, 엉덩이 조금 보이고 저쪽에 발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인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푸는 게 저한테는 가장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빗을 강원을 가운데 뒀을 경우에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림자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 차이가 덩어리감 잡아주는데 되게 중요해요. 가능하면은 빗을 알고 가시면은 되게 편해요. 나중에 그림을 쓸 때. 대강 이렇게 하면은 이쪽 그림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문 같은 거 하나 그려볼게요. 문 여기다가 이 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축에 맞춰가지고 저 축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 문이 이렇게 있다. 문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물론 편한데 보통 문 틀이 있잖아요. 턱이 이렇게 턱 하나 잡아주면은 아무래도 사실감이 더 붙어요. 이렇게 꺾이는 거죠. 먼지바지 이런 식으로 손잡이 쪽에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허접해요. 허접해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그림 그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